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건진교 아뜰리에 선정작가 송지영이라고 합니다. 제 작업의 주제의식은 증여론, 그러니까 선물 혹은 호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 중에 이웃사촌끼리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돕고 돌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제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호혜, 그러니까 인류 사회 안에서 인간이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상생적 작용을 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도 하고 그거를 작업으로 치환하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에 표현하는 방식은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라든지 공간 특정적인 설치로 작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진교 아뜰리에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전 독일에서 오랫동안 작업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작업 공간이 필요했는데, 작업실을 그냥 구하는 것보다 레지던시, 그러니까 아뜰리에를 이용하는 게 훨씬 작가한테도 유리하기도 하고, 좋은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원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은 그 10월에서 11월에 보통 전시 오픈 콜을 많이 그러니까 지원 오픈 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는 그 시기가 약간 지났던 상반기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건진교 아뜰리에 오픈을 받고, 동시에 이제 올해 2022년에 건진교 특별전을 시립미술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거기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작업을 한다는 게, 작가로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그 전시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찰나에 딱 마침 공모가 우연치 않게 떴고, 그걸 보고서 전시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뜰리에 그러니까 선정작가 이제 당선되기 전에 그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그 심사위원분이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 이제 오셨는데 다른 제가 이제 뭐 심사 같은 거를 많이 본 경험이 아주 많진 않지만 그 면접 그 분위기가 저를 막 평가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자유롭게 작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얘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편안했고, 심사위원분들이 작가에 대해서 되게 진심 어리게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면접을 보면서 건진교 아뜰리에가 작가한테 굉장히 진심인 공간이구나, 이런 걸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고, 여기서 지내보면서 실제로도 작가한테 최대한 많이 맞춰주시려고 한다는 걸, 하객팀에서 맞춰주시려고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인상 깊고 감동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제가 작업을 아무래도 1년에 하나 정도 프로젝트성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이 프로젝트성 작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대신 작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작가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심사위원분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좀 많이 주셨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면접인데 어떻냐, 설명해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뜰리에로 들어올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의미로 좀 선정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제 관문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는 크게 따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건진교 아뜰리에에서 진행한 작업은
필드워크 슈빌이라는 작업 제목을 갖고 있는 작업인데요. 필드워크는 현장 연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현장, 마치 문화 인류학자가 현장 연구를 하듯이 그 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작업 프로젝트고요. 제가 살았던 독일 그리고 한국의 빨래터 혹은 과천 문원동의 이불빨래 차상 계층을 위해서 진행한 이불빨래 서비스 취재 등등 12개의 영상을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웹사이트에다가 아카이빙을 해서 글과 영상을 함께 웹사이트로 만든 작업이고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제가 이번 전시를 과천의 문원동에서 그 셀프 빨래방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빨래라는 수행 행위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이 빨래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끊어봐. 그 빨래터라는 공간이 한국의 전통 여성 호의 공간, 한국 전통 여성 호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칠곡의 소몰이에 가면 할머님들이 아직 빨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빨래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빨래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들은 어떻게 서로 호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독일에 살았던 독일의 이웃집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한다든지 같이 소풍을 간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호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상생하는 상부상조하고 서로를 돌보는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례 조사를 한 다음에 취재와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오픈 스튜디오 오늘 했던 공간인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여기 지금 관람객이 오셔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필드워크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왜 제작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흩어진 낱말들을 한데 묶고자 만들어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만의 렉시콘에서 나만의 백과사전, 설문지, 인터뷰 이런 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글을 적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설문조사가 나와요. 이제 설문조사는 인류학에서 조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관람객들이 함으로써 이 작업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1인 가구입니까? 당신은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이웃과 인사를 하시나요? 비가족 동거문화, 주거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래터를 경험한 적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뒤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설문이에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 데이터는 제가 받게 되고, 이거를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흩어져 있는 낱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말 그대로 여기 뒤편에 이제 12개의 낱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는데 그 관심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받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단어로만 놓고 보면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데 묶어서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게 됐고, 그래서 장, 터, 한대, 응답, 선물, 설린, 상호, 돌봄, 위로, 빨래 배달, 주고받기, 달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랑 영어 혹은 독일어까지 그렇게 작업 언어를 다양한 언어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한테 가장 와닿는 단어들로 이렇게 단어를 독일어나 혹은 영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한국에서 작업을 처음 선보이다 보니까 한국어는 이제 다 전반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에 단어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하고 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글에는 영어랑 이제 한국어가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영상을 제가 잠깐 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7곡 스몰이의 빨래터, 아직 현존하고 있는 빨래터에 가서 할머님들이 어떻게 빨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빨래라는 행위가 우리 삶에서, 할머님들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재하고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되게 다양한데요. 영상의 길이는 최소 2분에서 최대한 12분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픈 스튜디오에 홈페이지 말고도 관람객들이 다른 제가 갖고 온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과천에서 전시를 했을 때 받았던 설문지 20여 구 정도를 파일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응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랑 무연고사가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혹은 당신은 1인 가구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예, 아니요로 이렇게 대답이 됐고요. 이거를 제가 파일링해서 여기다가 만들어놨고, 또 오픈 스튜디오 오신 분들이 이 설문을 이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서 지금 놔두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 포트폴리오 한 부랑 독일에서 전시했던 전시 카탈로그 한 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오픈 스튜디오 오신 분들이 제가 어떻게 전시를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건진교 아뜰리에는 장점이 되게 많은 공간인데, 우선 혼자 쓰거든요. 독채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약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작업을 여기서 물론 이제 취식을 하거나 숙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차가 끊기는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자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전시를 제가 올해 이제 개인전 준비를 여기서 했는데요. 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만약에 진짜 혼자 아주 몰입된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완전 혼자 있다 보니까 밤에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좀 겁이 없으신 분이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건진교 아뜰리에에서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는 건진교 탄생 100주년이어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크게 열었었잖아요. 그것처럼 건진교라는 작가는 일생을 작업으로 불태웠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여기 작업실을 작업했을 때는 좀 무서운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실제 건진교 작가님이 작업을 하셨었고, 또 계속 지내셨던 공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건진교라는 작가, 그리고 일생을 작업에 헌신한 작가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저한테 궁극적으로 되게 좋은 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진구 사후에도 이렇게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한테 아뜰리에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계속 이제 좋은 선순환이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건진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보다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죽는 그날까지 하게 됐고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고민이 많았는지. 저는 젊은 작가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건진교라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